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엉이 모임. 제가 봐도 친목 모임 같은데 이 모임이 전격적으로 해산을 선언했군요. 예, 저는 빠른 결정이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모든 의원들이 다 친문 의원이고 친정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국민들이 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의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억지로 이 안에서 무슨 최근에 혈문까지 등장을 하던데, 이런 네이밍들, 진문이니 친문이니 혈문이니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에부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느냐를 지금 따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부엉이 모임에 들어있으면 친문이고 아니면 친문이 아니냐라고도 절대 따질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들도 하다 보면 본인들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대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전국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게 논의를 가져갔던 것인데, 이게 당대표 선거에 불거지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 진문, 친문, 혈문 등의 프레임에 악용되는 것을 보고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 그것이 공부 모임이 됐던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됐든 전 그런 모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권리당원들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국회의원을 공천할 것이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당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계파라고 해서 누구 계보라고 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권리당원들이 지금 특히나 문재인 당대표가 어렵던 시절에 들불처럼 밀려 들어왔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를 누가 더 잘 완성할까를 기준으로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위주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뽑힐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준인 거지, 무슨 개파 모임에 들어있으면 되고 안 들어있으면 안 되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만 교류를 할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체한 것은 맞다고 보고,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좀 더 공개적인 모습으로 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거나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결정이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단박에 해체할 수 있는 거라면 조직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고한 조직이었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않을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모임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되지도 않았겠죠.
친목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아니 뭐 대표도 없고 또 뭐 무슨 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이 조직에 있을 경우에 감이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공천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구태의 그 사조직 혹은 계파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조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2015년, 2016년 안철수 씨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갔을 때, 또 친문 패권주의라고 공격할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계속 문 대표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만난 것 같은데,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대단한 조직과 계파인 것처럼 비춰진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고 또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포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언론이 친문, 진문, 혈문을 나눌 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나서서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편이냐, 저 사람은 언제부터 문재인 편이었냐를 따져서 민주당을 갈라 세울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빠졌다, 추락했다, 폭락했다,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68.9%로 리얼미터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도도 매우 훌륭한 지지율이고,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예,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생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축제를 벌이면 축제의 마지막 순간에, 그 광란의 순간에 희생양을 내세워서 그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의식을 끝내는 것이 고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끓었던 민심, 이 탄핵부터 들끓었던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농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박근혜, 이명박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 순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었고, 그런 지방자치선거를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몰락으로 가져가면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한번 죽은 거죠. 물론 저 국회의원들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자체에 힘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심판함으로써, 즉 희생양으로 만들므로써 마음의 어떤 만족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때리고 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부동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정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박근혜 등에게 너무나도 실망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이번에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풀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때릴 대상을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정밀한 잣대를 놓고 심판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을 혼냈고, 그 혼낸 것의 결과를 통해서 통쾌해하는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가의 감정이 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이 정도 혼냈으면 정신 차렸겠지라는 마음, 회초리를 들은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껴안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번을 혼을 다 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유권자들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19.2%로 2주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 그 뒤로 자유한국당이 또 얼마나 말아먹고 있습니까, 지금 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혼은 그 정도 났으면 됐어라는 마음인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럼 민주당 너네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라고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대표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2년 후에 총선을 좌지우지할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잡음 없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아름다운 가운데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겨루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뭐 이번에 부엉이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 불거졌으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 당대표 선거 시기라는 민감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후보 간의 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화를 다 푸른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 갖고 있는 화력들을 다 모아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일을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 생기게 하고 당 리더십이 앞장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가 잡음 없이 치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가운데 선출된 새 당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 그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2인 삼각을 걸고 열심히 민생을 챙기면서 앞으로 나가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정신을 차려야지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잘 잡음 없이 치르고 그것으로 안정적인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 운영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나선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지지자분들이 당내 경선이 아주 경쟁 속에서도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잘 감시하고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주목되네요. 청년들 불쌍하다. 집값을 내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70%나 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매우 힘들고 불행한 시절 보내고 있죠. 그 모두가 저희가 알고 있고 하지만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임팩트를 미치냐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 내려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되고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태어나야 하는데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제 후배들 결혼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집값에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몇 푼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만 대안을 찾아보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잡음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이자를 잘 받아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연금을 좀 대거 투입해서 LH공사가 청년용, 뭐 신혼부부용 그것이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해서 짓고 많이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값이 올라서 떼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합니다. 강남에서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되게 많고요. 예전 같으면 기억나시겠지만 김용민 PD님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24살에 결혼해서 직장 구하면 한 10년, 15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그럴싸한 집이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집값이 안정돼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었고 뭐 그 뒤에 이제 그 집값이 올라서 돈을 더 벌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는 집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미 공약으로 나온 바도 있고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건 세대가 꼭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건 쉽게 생각하고 아이를 셋 낳으면 1,000만 원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미 70% 넘는 국민들이 청년들이 불쌍하다, 집값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면 예.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청년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2인 가구까지 대비해서 그런 주택들도 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테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볼까요? 자유한국당 현재 상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금 의총 소집을 할까 말까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몰려 있고요. 현재 서청원 의원이 물러난 마당에 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리더십은 김무성 의원이고 비대위원장은 김성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박, 진박 이런 집단에서는 당 개혁의 혁신의 명분을 들고 김무성하고 김성태를 쳐내려고 하는 작업을 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무성 의원까지 밀어낼 경우에는 그다음에 남는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진박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 개혁을 무산시키고 다시 진박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든 남은 임기 2년을 잘 채운 다음에 다음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을 받으면 혹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당 개혁의 메시지를 들더라도 진박이라고 소문나 있었던 박근혜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의원들은 다음번 총선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전면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출마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나 하고 죽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 비대위 활동이 유야무야 무산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핵심인 김무성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쳐내야 된다. 이제 김성태 의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김무성 의원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가장 선수가 높은 김무성 의원을 쳐내고 나면 다시 진박들이 당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간교한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코치를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 그래서 당 개혁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금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투쟁 중에 정말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전부 권력 간의 계파 간의 진박 친박 간의 투쟁이다. 그래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 개혁은 물 건너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내후년 총선까지 정신 차릴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더욱더 엄중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제가 명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의사 일정을 못 잡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맨날 사과한다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 게 좀 그만 꾸르시고 월급 받았으면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혁신,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몇 사람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수 정치의 틀을 벗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 2번, 3번 정도 더 참패를 해야 그다음에 정신을 차릴 텐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게 때렸나 이렇게 걱정해 주는 국민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혁신할 기회를 또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 또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